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관계도 있거든요.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나는 너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야, 나는 너한테 없으면 안 될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줘서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관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읽는 심리학 저자이자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령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과 관련된 게 있어요. 후회를 주제로 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시도라도 해볼 걸, 도전이라도 해볼 걸,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라도 걸어볼 걸, 고백이라도 해볼 걸. 근데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출발점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시도했다가 망할까봐, 거절을 당할까봐, 아니면 상처를 입을까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시간이 흘러서 먼 미래에 갔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는데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았을 텐데 하고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평가하는 면이 있다. 그런데 나의 회복력에 대해서는 좀 과소평가하는 면이 있다. 우리가 불안하다고 여기는 일들,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거에 또 잘 적응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처리하고 아파했다가도 회복하고, 근데 그 회복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도하기를 주저하고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안정을 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막 바쁘게 살 때 이럴 때는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관계, 그런 이해관계에만 얽혀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진솔한 관계,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좀 줄어드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40이 넘고 이제 중년 이후가 되다 보면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없을 때 그런 게 좀 후회로 남을 수 있죠.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아무리 편해도 어느 정도 좀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나 일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때나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번아웃이 왔다거나 우울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쏟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내향형인 경우에는 그 에너지가 밖으로 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연결되는 기회를 너무 오랫동안 이제 닫아 있고 오랫동안 차단한 경우, 그러면 당장은 좀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과의 연결감, 그리고 정서적인 대화 이런 게 빠져 있으면 되게 공허한 마음이 들고 좀 고립감도 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내가 좀 힘들 때는 힘들다고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내가 지금 좀 많이 힘들어서 시간이 좀 필요해 라고 말을 해놓는다던가 하는 작은 틈을 남겨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진솔하게 내가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니면 다 아예 차단하고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과의 연결감은 남겨놔야 된다. 우리가 그 햇살 좋은 날에는 창문 틈이 살짝만 열려 있어도 햇빛이 정말 세게 들어오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작은 틈만 남겨놔도 내가 정말 좀 위기감이 있거나 좀 힘들 때 그 온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틈은 남겨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잘 맞춰주고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겉으로 보면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이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냐면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 혹은 불편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오는 불편과 불안을 피하기 위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나를 잘 보호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정말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 했을 때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포커스가 가 있으면 나를 가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정말 진솔하고 건강한 관계인지는 좀 의문스러운 거죠. 그랬을 때 이 관계가 잘 유지되고는 있는데 그 상대방은 만약에 내 선을 계속 넘는다던가 내가 원하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나는 계속 포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그 관계는 결국엔 나중에 균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계속 포장을 하고 있고
있고 이 사람은 나의 진실된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나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을 피하고 싶고 불편과 불안을 피하고 싶어서라면은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소중한 사람이고 계속 가까이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일수록 나를 드러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인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너무 위축이 되는가? 너무 조심스러워지는가? 혹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무 꾸미거나 과장하지는 않는가? 그런데 그런 느낌을 좀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관계도 있거든요.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나는 너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야. 나는 너한테 없으면 안 될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줘서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관계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모님의 눈일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일 수도 있겠죠. 그런 눈으로 나를 봤을 때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아주 지혜로운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걸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좋은 거 선물 주고 챙겨주고 계속 옆에 있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고요. 옆에서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던가 이제 감정을 소모시킨다던가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잘 건강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가, 내가 행복하길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태도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지 채워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너무 쉽게 선을 넘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넘긴다. 그게 과연 나를 위하는 것인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라고 봤을 때는 아닐 것 같고요. 같이 있으면 너무 피로하고 소진되는 느낌이 든다. 그런 경우가 보통 감정을 조금 일방적으로 쏟아낼 때예요. 뭔가 자기가 소화시키지 못한 감정을 나한테 떠넘기듯이 이렇게 했을 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나한테는 되게 피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계를 좀 존중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불편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그 경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그 경계를 넘는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지만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요청하거나 제안하거나 부탁하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요청을 했거나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거절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불편하다 혹은 죄책감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너무 불편한 감정을 나한테 너무 토로한다. 죄책감을 많이 불러일으킨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례한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 무례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시도를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제풀에 지쳐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싫은 소리를 못하는 자신을 좀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거절을 한다거나 뭔가 내가 싫다고 표현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미움받기 싫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죠. 정말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 해보다 버릇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경험적으로 내가 싫은 소리를 했을 때 너무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경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내가 뭐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른들한테 내 주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너무 이제 큰 비난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크게 뭐 무안을 당했다거나 이런 게 어렸을 때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아,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안전하지 않구나를 이제 학습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일단 이해를 해보고 그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선택이거든요. 그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나를 정말로 보호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 말하는 게 피곤하고 에너지가 들다 보니까 아우 그냥 내가 한번 참고 말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내가 선을 넘어도 되나 보네 하고 계속 넘어올 거
거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좀 친밀한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더 친절하게 알려줘야 돼요. 아, 너가 넘어올 수 있는 선은 딱 여기까지야 라고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정을 얹지 않고 그냥 짧고 명확하게 사실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감정을 얹어서 또 얘기를 하면은 설명하려고 하고 구구절절히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쪽에서 또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저는 싫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딱 명확하게 긋는 표현을 감정을 얹지 않고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즉시 반응하지 않기. 왜냐하면 그 싫은 소리를 못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아 좋아요, 아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잠깐만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이제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정말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혹시 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어떻게 답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손절을 하게 될 때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고려해 봤으면 하는 거는 정말 이게 그 사람이 나의 경계를 계속 넘어와서인지 아니면 나의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관계가 좀 어렵게 되는 상황은 상대방이 계속 선을 넘어와서도 있지만 내가 경계를 충분히 세우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혼재된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특히나 이제 많이 소진된 상태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손절을 하기 이전에 싫은 소리를 한번 해본다던가 뭔가 거절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를 좀 보여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습관적으로 선을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거리를 둘 필요는 있겠지만 내가 작은 경계를 세워보는 경험? 이렇게 해도 과연 우리 관계가 안전한지를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하면서 아 이건 정말 거리를 둬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내가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되는 거라면 다른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어내기 전에 이게 정말 내 문제인지 상대방의 문제인지 살펴보고 한번 나를 좀 드러내는 경험을 작은 경계를 세워보는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불편감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내가 이 관계를 바꾸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이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려고 한다,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시면 불편감이 덜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첫 번째로는 이제 행동적으로 변화가 있긴 해야겠죠. 연락의 빈도수를 서서히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그런 습관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또 바로 만나려고 하네? 또 내가 바로 받아주려고 하네?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아차리면서 이제 그 습관을 이렇게 깨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행동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감정이 아닌 사실로 이제 말을 하기. 그 구구절절히 말하는 게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짧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죄책감을 잘 소화하기. 왜냐면 이게 익숙한 관계에서 갑자기 멀어지려고 하다 보면은 죄책감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관계가 변화될 때 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죄책감을 잘 소화시키면서 이 관계에서 내가 나를 잘 지키고 있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감정을 내가 잘 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불편감 때문에 다시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에서 오는 감정을 내가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소화하는 것,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서 좀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나를 신뢰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누구를 만나도 막 선을 넘고 무례하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통제할 수 있는 소재가 밖에 있으면 불안이 높아져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내 상황이 정해진다, 내 상태가 정해진다 라고 하면 난 사실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지금은 좋지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깊이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떤 관계에서도 나를 잘 지킬 수 있어, 나는 누구와 만나도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다시 관계를 이제 맺어 가려고 할 때 이제 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직은 좀 두렵긴 하지만 누굴 만나도 이 선을
선을 넘도록 나는 허락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지키는 힘이 나에게 있어. 근데 그게 만약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느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내가 좀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관계 안에서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만남이나 가벼운 만남, 느슨한 관계 속에서 그냥 나를 조금씩 드러내는 경험을 좀 쌓아가면서, 그런 경험 속에서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면서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말해볼까,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좀 거절을 해볼까 하는 거를 너무 위험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씩 실험을 해보면서 내가 안전한가 라는 걸 좀 경험해보고 좋다 하는 느낌도 가져보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씩 낮춰가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고 믿고 있을 때는 사실 누굴 만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거를 연습해보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겠죠. 거리두기가 진짜 사람 사이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여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뭔가를 딱 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내면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 선택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서로 사실 감정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친밀한 사람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와 관련된 일도 아닌데 막 화를 내거나 좀 불편한 감정을 막 이렇게 표출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다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게 좌지우지 되는 영향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몫과 내 몫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저건 저 사람의 감정이지 나는 저 사람의 에너지가 나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자기 감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막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칼을 막 휘둘러요. 그런데 이걸 내가 잘 쳐내지 못하면 그대로 내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런데 내가 그 잘 막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겠죠. 내가 이걸 잘 막고 있다면 일단 나는 나를 보호하는 거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감정과도 거리두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내 감정과 거리두기가 된다는 거는 지금 내 기분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을 나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그냥 하나의 일부로 보면서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사람과 있을 때는 내가 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나와도 거리두기가 적당히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실망시키는 경험이 필요할 때도 있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스스로의 욕구를 잘 알아주지 않고 항상 그 남의 욕구에 맞춰서 그 사람의 욕구를 맞춰주는데 익숙한 사람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 욕구가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계속 그 상대방을 맞추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내 거를 맞출 일도 없었고 항상 내 거를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거를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연습이 좀 필요한데, 그 연습이라고 하면 되게 평화로운 관계일 때는 내 욕구를 살피거나 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충돌됐을 때, 상대방이 뭔가를 기대했는데 나는 부담이 된다거나 뭔가를 제안했는데 나는 그게 싫다거나, 그런 충돌되는 지점에서 명확히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애매하고 불편한데 그냥 거절을 하고 좀 실망시켜 보면서 이때의 내 기분은 어떤지 하면서 내 감각을 알아차려 보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경험을 이제 그때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욕구를 살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계속 맞추게 되고, 또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습관대로 계속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관계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갈등이 필요하면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갈등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돈독해지기도 하고, 이 사람과 나는 잘 맞지가 않네? 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과 잘 맞지도 않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잘 맞춰줘. 그러면은 이 관계가 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겉으로는. 그러면 나는 이미 사실 멀어졌어야 할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필요할 땐 갈등이 있어야 되고, 실망시켜야 될 때는
때는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불편한 감정이 느껴질 땐 불편한 감정을 이제 내가 잘 소화시키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균열이 난다거나 이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 충돌 안에서 살펴보면서 알아가는 경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나를 무리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계속 에너지를 쓰게 만들거든요. 뭔가 내가 아닌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쓰이고 무리를 하게 만들고,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긴장감일 수도 있고 실망시키면 어쩌지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불편감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 관계는 내가 진솔해지지 못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정을 안전하게 다루는 사람인데요. 감정을 안전하게 다룬다고 하면 본인 감정을 이제 잘 다루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잘 다루지 못해서 막 거칠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같이 있는 사람이 편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 것보다 내가 내 감정을 좀 정서적인 대화를 할 때 내 감정이 나오고 또 나의 취약성을 좀 드러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사람이 섣불리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뭔가 조언을 너무 섣불리 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담아주는 사람, 혹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너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괴로웠어? 하고 이제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곁에 있을수록 좀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충전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 내 경계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경계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가까이 있어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계를 알려줬을 때 그거를 세심하게 지키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막 섣불리 가까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빨리 가까워지고 뭔가 강렬하게 친해지고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나이 들수록 이 속도를 조절하게 돼요. 왜냐면 얼마나 그 사람이 소중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존중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존중한다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너를 다 모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이 선을 알아갈 거야 라는 느낌으로 속도를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3번 볼 거 1번만 보게 되고, 물론 예전만큼 시간이 없기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소중하고 존중하고 싶은 만큼 천천히 이 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고 있는가. 최근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가 너무 이제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사람 덕분에 내가 훨씬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다만 그분의 얘기는 아니고 친한 친구 관계나 애인 관계나 뭐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렇겠죠. 좋은 관계일수록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심리학에서는 미켈란젤로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은 내가 지금은 비록 좀 서툴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그걸 내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나를 믿고 지지하고 넌 좋은 사람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뭐 그런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내 모습을 믿어주고 지지해 줄 때 내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를 믿어주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가거든요. 이게 보통 부모가 이제 자식을 키울 때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아이를 믿어주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뭐 이걸 잘할 수 있고 너는 항상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믿어줄 때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어른이 돼서도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서로를 좀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그걸 알아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지금은 아니었지만 점점 더 미래에는 그런 좋은 쪽으로 변화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있을 때 정말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를 공통점의 하나일 것 같아요. 요즘에 인간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돌부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속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돌부리 얘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이게 또 앞에 또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보다
더 큰 돌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또 난 넘어질 텐데 그럼 넘어지면 나는 어떡하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되게 조그마한 돌에 걸린 건데 그 돌을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돌이 점점 커지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나 이제 불안해하는 일들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붙잡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이렇게 점점 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를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아예 그냥 그 생각을 잠깐 벗어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 생각할 때 그 부정적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양쪽으로 많아질수록 그 부정적으로 가는 건 이제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이제 너무 많아진다 할 때는 생각 자체를 그냥 내려놓고 지금 또 날씨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것 눈에 많이 담고 봄 냄새도 맡아보고 새소리도 듣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좋은 감각을 쌓는 경험? 좋은 감각으로 많이 이거를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읽는 심리학은 과거의 후회에 빠져 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서 오늘을 놓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힘을 빼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에 많이 빠져서 살게 되는데 그럴수록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막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게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잖아요. 먹으면서도 맛을 음미해보고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걷고 있는 내 몸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고 숨을 어떻게 쉬고 있지? 내가 숨을 쉬고는 있었나? 하면서 내 호흡을 좀 감각해보고 그게 결국에는 그런 좋은 감각을 쌓는 것들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면서 그 불안을 낮추는 방법이면서 지금 여기를 그냥 충실히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별거 없죠. 그렇게 살다 보면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것보다 이제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일들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